네, 그냥 안녕하세요만 하셔도 됩니다. 박수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다가 휴지를 가지고 코를 풀 수도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컴퓨터 타이핑을 치면서 코도 같이 휴지로 코를 풀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JetBrains에서 왔고요. 디벨롭먼트 애드vocacy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인텔리제이의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몇 번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를 해봤는데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주 새로운 팁이나 그런 트릭 같은 거는 없습니다. 트릭이라기보다는 팁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모든 그 팁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농담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툴박스가 있는데요. 이 툴박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이 툴박스를 아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 툴박스가 있죠. 이 툴박스를 통해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IDE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언인스톨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JetBrains 어카운트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라이센스에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멋진 점은 인텔리제이의 경우에 세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맥시멈 힙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제이가 여러분이 메모리가 좀 부족하다, 메모리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슬랙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간략하게 보여드릴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칼럼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main if args 사이즈가 제로라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야, 이렇게 오 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표하는 동안 계속 오 이런 소리를 내게 될 텐데요. 이제 더 멋진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F, X, Y, X 플러스 Y 보이십니까? 이제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세요. 네, 폰트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필러 코드 같은 것을 하고요. 이제 폰트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서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틀린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인텔리제이 사용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1년 넘게 사용하신 분, 5년 넘게 사용하신 분, 15년 넘게 사용하신 분, 15년 넘게 사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키보드 단축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펑션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키보드 단축키가 있는데요. 커맨드 O를 하면은 클래스 extract functional parameter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커맨드 E를 하면은 rename 등등 이런 파일로 갈 수가 있고 여기다가 대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스트림, 뭐 폴더 스트림 같은 것들을 넣고 여기에 대시를 넣고 alt 커맨드 O를 하면은 get id를 하면은 모든 get id와 관련된 항목이 나옵니다. 자바 코드의 경우에는 약 뭐 한 2만 개 정도의 get id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정 get id를 원한다면은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럭처 윈도우가 나오고 여기에서 get id 이쪽으로 내비게이션 할 수가 있고요.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더를 치고 get id를 합니다. 그러면 camel case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클래스 네임이나 뭐 get id와 관련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정 타입을 원하는 경우에 프레스 커맨드 B를 누르고 이거를 실행한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내비게이션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arch Everywhere라는 게 있는데요. 거의 모든 것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시프트라는 기능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더블 시프트를 하면은 여러분이 인텔리제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Search Everywhere 하고 더블 시프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더블 시프트를 통해서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세그먼트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히스토리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우스 왼쪽 커서를 가지고 히스토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세팅이 다 됐으면 플러그인으로 가서 여기에서 플러그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earch Everywhere 기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해시키를 여기다 놓고 여러분의 모든 관련된 플러그인을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on, off 기능도 여기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팅을 할 때 에디터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특정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도 여기에 설정을 할 수, 내비게이션 바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네, 단축키가 많이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난다면 Shift 커맨드 A를 누르시고 그러면 액션 다이얼로그 박스가 불러오게가 됩니다. 그리고 리팩터도 쇼피컷으로 즉 단축키로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싱콜 테스코라는 것이 있는데요. 앱스코 서비스 이거 사용이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장점은 단축키가 없습니다. 네, 단축키를 저희가 뭐 추가할 예정은 없고요. 리스토어를 만약에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아래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찾을 수가 있고요. 키보드 단축키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브리비에이션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키맵을 사용을 해서 이 위쪽에 보시면 테스트 레스트라는 것이 있죠. 자, 여기요. add abbreviation tr을 쓰고요. 자, 그리고 닷을 넣으면요. 그리고 Shift 커맨드 A를 치면 tr을 또 치면 실제 액션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브리비에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프로젝트 윈도우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단축키를 하나 보여줄 텐데요. 커맨드 E를 누르면 최근의 파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앞뒤로 할 수가 있고요. 이 최근 파일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많이 하실 텐데요. 스위치 오프 탭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Shift E를 하면 최근 에디팅된 파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내비게이션을 하실 때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엔트리를 찾고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스를 액티베이션을 하셔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바꿀 때마다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 방식은요. 실제 액션이 이 키보드 단축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뷰를 선택을 하시고 저는 그걸 없애고 키보드 단축키를 컨트롤 RS를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할 때 프레스 컨트롤 RS를 치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찾는 게 바로 나옵니다. 자, 내비게이션 바인데요. 스위치 오프를 하면 그리고 숨기기도 할 수 있고요. 또 불러오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단축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컨텍스트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가 제프링스 이 폴더를 선택을 해서 파일 생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로케이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에디팅을 보겠는데요. 자바를 먼저 써볼게요. 자, 자바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첫 번째로 자바에서 헬로를 배우신 후에 처음 만들었을 때 뭘 처음으로 쓰죠? 두 번째로는 뭘 쓰죠? 팩토리를 쓰죠. 자바에서는 팩토리를 많이 씁니다. 버퍼 리더를 치시고요. 버퍼 리더는 뉴에 해당하고 자, 컴플리션을 하면 다 나오죠. 컨트롤 스페이스 시프트 C를 쓰고 그럼 이 컨텍스트에서 가용한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건요. 파라미터 힌트인데요. 스위치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으로 가서 파라미터 힌트를 치시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에디팅으로 가서요. 자, 포스트픽스 컴플리션을 보겠는데요. 버퍼 리더를 치시고 자, not이라고 이제 no라고 썼고요. 자, 히피 컴플리션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string name 데이터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했는데요. 여기에 string 이렇게 더블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히피 컴플리션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컴플리션을 쭉 타고 다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컴플리션을 다를 하게 되면 사이드 스트링도 냅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치고 그리고 다를 하면 전체 스트링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코드를 뭐 셀렉션 하거나 이럴 때 익스텐드 셀렉션 그리고 셀렉션을 확장하거나 또 축소할 수도 있고요. 커서 키를 사용하지 않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쭉쭉 이렇게 옮겨가려면요. 자, 커서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필요도 없고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에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멀티플 캐럿을 보면 원하는 곳으로 다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셀렉트 코드, 뭐 페이스 코드 다 됩니다. 리팩토리에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컴플리션을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컴플리트 스테이트먼트 있습니다. 데이터 1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세미콜론을 넣으면 원하는 곳으로 다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Shift 컨트롤 엔터를 치면 또 그것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스테이트먼트가 컴플리션이 됩니다. 자, 장점은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나이스 띵이라고 썼고요. empty를 하면 스테이트먼트가 완전히 컴플리션이 됩니다. 제이슨 다 하시죠? 하세요?
네,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이슨은 이렇게 씁니다. 칠 때마다 코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캐릭터를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입을 할 때마다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인텔리제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트 랭귀지 레퍼런스를 한번 보면요. 자, 제이슨을 제가 쳤죠. 제이슨 프레임워크가 됐습니다. 그러면 Alt 엔터를 치면, 즉 add 제이슨 프래그먼트를 치면 제이슨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표현하셔도 돼요. 네, 좋은 점은 자, 제이슨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이게 뭘 타입을 하든지 밸리드 제이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팅인데요. 누가 체크아웃을 하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피그레이션 세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다 세팅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고 나면 이런 식이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랭귀지 제이슨이라고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네, 다른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Z 랭귀지 레퍼런스를 하셨다면 다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스트링입니다. Alt 엔터를 치고요. Z 랭귀지 레퍼런스를 쓰고 그러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나오죠. 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이제 됐습니다. 자, 색깔 보이세요? 그리고 Alt 엔터를 치면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체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라든지 비자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료돼 되고요. 여기 6을 치게 되면 이 데이터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Z 랭귀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치면 완료가 되고요. 컴플리션이 되고요. 그래서 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이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스트링에 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멀티라인 스트링이 있는데요. 멀티라인 다 만들 줄 아시죠? 자, 이거는 좀 먼저 숨기고요. 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인텔리전트가 부팅이 얼마나 빨리 되는 건지인데요. 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빨리 됩니다. 네온 캐시입니다. 자, 플러그인인데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일단 설치하시면 계속 쓰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 에로 보이세요? 다들 멀티라인 스트링 만드는 거 아실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애들 게임 같아요. 그럼 그 반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질문을 또 했었는데요. 컨트롤을 프레스하면 된다라고 하시던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네, Shift Control J를 하게 되면 조인 스트링이 됩니다. 네, 훨씬 쉬운 방법이죠. Shift Control J를 하게 되면 다 스트링이 조인이 됩니다. 자, 이제 멀티플 커서를 보여드렸고 멀티플 커서로 리팩토링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인텔리전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리팩토링을 멀티플 커서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리팩토링이 인텔리전시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만 살펴보더라도 한 2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컨트롤 T를 누르고 그러면 리팩트로 바로 가는데요. C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개선해 왔던 방식으로서 저희 자바 툴로 봤을 때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를 셀렉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죠. 근데 인텔리J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펑셔널 파라미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걸 셀렉션 하시고 리팩터를 가서 펑셔널 파라미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자바 A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펑션 파라미터를 펑션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죠. 그러면 리팩터링을 매뉴얼로 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도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고요. 또 유용한 점은 랭귀지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랭귀지를 처음을 잘 몰랐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임 마이그레이션을 예를 들어 가보면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어레일리스트라고 제가 쓰면요. 리팩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치면요. 그러면 스트링으로 또 변환을 해보면요. 그래서 타임 마이그레이션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Replace Inheritance를 해보면요. 그러면 리팩터를 하고 델리게이션으로 리프렉션을 하면 델리게이션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뉴얼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요. 이제는 IDE가 그대로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3라인 코드도 바뀔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코드가 레퍼런스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야는요. 분석 분야인데요. 뭐 레드, 그린, 옐로우 라인 다 보셨죠? 이쪽 코너에 다 레드, 옐로우, 그린 박스 다 보셨죠? 이미 그 2,000, 3,000 인스펙션을 다 했는데요. 다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잠시 후에 컨피그레이션 방법을 보여드리고요. 자, 싱글 라인 람다를 보시겠는데요. 이 애널리시스가 인스펙션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Show me expression이라고 하면요. 그 싱글 라인 람다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입4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람다식으로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셀렉션을 하고요. 자, 타입 자바 스트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네 가지의 인스턴스가 있다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 대한 람다 익스프레션을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타입이 무엇인지 바로 시스템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보여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으로는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를 여기에 가면은 여기 IDE에 있죠. 여기에서 데이터 플로우 from here를 할 수가 있죠. 데이터 플로우 from here가 있고 또 to here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것을 실행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값이 설정된 것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코드에 대해서도 뭔가 리팩토링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설정되었고 어디로 전송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가 어디에서 설정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 from here를 선택을 하면은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이제 읽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종류의 메서드에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프로퍼티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이제 duplicate할 수가 있는데요. copy and paste는 이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석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duplicate에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에서 다양한 랭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베리어블이나 필드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메소드 네임은 상관없다.
듀플리케이트이 가능한 거를 찾고 싶다 한다면은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기능을 실행을 하면은 듀플리케이트 되니까 중복된 코드가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팀시티를 예를 들면은 이 동일한 분석을 서버상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가 실패한 경우에도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코드가 듀플리케이션 된 게 너무 많으면은 그 빌드가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코드 인스펙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개선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합니다. IDE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개발 툴이 이러한 이제 개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보시면은 다양한 인스펙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별로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스위치 ON 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스위치 OFF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 있다면은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텔리제이 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인스펙션 기능을 통해서 팀시티가 서버에서 구동하지 않을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팀시티가 서버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 구동을 하고 있을 때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코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추가한 기능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새로운 코드인가, 어떤 것이 새로 추가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제이에서는 이러한 인스펙션을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로 추가된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또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인스펙션이 인텔리제이에 빌트인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다면 플러그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뭐 퀵픽스라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variable concat 이런 것들을 뭐 활용할 수도 있고요.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런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플러그인이 의무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선택사항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패턴이라던가 코드에 대해서 내 코드 베이스에서 작성되지 않은 코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트럭처럴 서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search structuring이라고 치시면 되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템플릿을 검색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신 분 없는 것 같네요. 네, 거의 여기에 보시면 제가 코드를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catch exception system out get message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요. 그럼 이 코드에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네, 잘못된 점 아시는 분은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코드에 잘못된 점이 전혀 없나요? 네, 예를 들면 4개 스페이스 대신에 2개 스페이스를 활용했다던가 아니면 스페이스가 아니라 탭을 사용했다던가 이 코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전혀 없나요? 그러면 이제 General Exception을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얘가 탑 레벨 인스펙션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코드 베이스에서 이런 코드를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는 원래 플레이스 홀더입니다. 그래서 베리어블을 클릭을 하면은 이 베리어블의 제약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인피니트까지 또는 1에서 제로까지
그래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코드를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표현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유형별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어떤 코드가 되든지 간에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 개수에 상관없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전반에 거쳐서 이러한 코드가 있는 부분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잘못되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코드가 괜찮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코드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 전체 전반에 대해서 이러한 코드를 검색할 때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소비가 될 텐데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여진 코드가 최선의 코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스펙션으로 가서 Search Structural을 누르고요. Enable Structural Search를 실행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Search Template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Exception Handling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심각도는 경고, warning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베이스에서 이 해당 코드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여기 bad exception handling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린 것인데요. 이러한 템플릿 말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양식으로 어떠한 템플릿이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lt Hand를 누르면은 Inspection Structural Search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추가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제거하고요. Add Replacement Template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모든 아까 잘못되었던 코드를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에서 다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Bad Exception Handling이라고 다시 쳐보겠습니다. 이제 Hit OK를 누르고 그러면 그래도 워닝이 나오죠. 계속.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제 전구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텐션으로 가서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코드를 대체하고 또 코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코드나 개선해야 될 코드가 있다면 신속하게 이것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Replace Structurally를 누르면은 여기에다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Find를 하면은 내 해당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해상도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와 이제 코드 개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코드 인스펙션은 디폴트 컨벤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 하셔도 되고요. 실질적인 여러분의 프로젝트와 연결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항상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임별로 인스펙션 할 수가 있고 어떤 종류의 인스펙션도 가능합니다. 네이밍이 잘못된 것들도 인스펙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검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스펙션은 수동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버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한 지 시간이 좀 되었다고 치고 이제 디버깅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거를 디버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드를 작성하는 법을 아니까 이제 디버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내용이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디버거에서 보면 인라인 디버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디버거를 좀 더 빠르게 하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베리어블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디폴트로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렌더링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디버그 세션의 모든 정보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커스텀 렌더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여기에다 커스터머를 하고요. 네, 이제 커스터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커스터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파일이 잘 아까 안 됐었는데요. PSVM을 하고 커스터머 이퀄 뉴 커스터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커스터머의 뭐 라스트 네임이든 퍼스트 네임이든 설정을 해놓고 이거는 equal something 그리고 last name equal something else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디버그를 하고 여기 보면 커스터머와 관련된 이제 워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레벨 워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irst name 플러스 string last name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게 클래스 레벨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워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일부로서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거를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렌더러를 여기에 인텔리제이에서 생성할 수가 있고요. 자바 타입 렌더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유형별로 이거를 디버깅이나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화면이고 클래스 레벨로도 이거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클래스의 컨텍스트 하에서 수행이 가능한 렌더링 기능도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사일런트 디버깅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자, 싱글라인 람다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지금 다른 프로젝트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젝트 보이시죠?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자, 펑션 코드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유스트림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펑션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약 300개 다시 나오는데요. 펑션 코드가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5년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떤 코드를 썼는지 잊어버리기도 마련인데 다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맵도 있고 필터도 있고 컬렉터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디버깅을 하실 때요. 그 머릿속에 맵을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 어떤 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머릿속에 맵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 여기 클릭을 하시고 그럼 보시면 이 버그가 다 보이시죠? 여러분의 인풋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스팅트를 하면 다 아웃풋도 나오게 됩니다. 자, 라인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자, 라인이 다 내비게이션이 되고요.
맵을 만들게 되면 맵 형식으로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필터를 하게 되면 또 디스팅트를 누르면 디스팅트 된 거 보여주고 그리고 컬렉트 된 것도 여기 누르시면 보여줍니다. 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코드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 코드가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를 보이고자 할 때가 유용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경고를 해야겠어요. 만약 이걸 사용하게 되실 때 그리고 자바 9을 만약에 하시는 분이라면 JDK 9인 경우에는요. 버그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버그를 잡으려고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9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안 되지만 곧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을 넣을 수 있는데요. JVM 디버깅 메모리 뷰어입니다. 자, 이걸 사용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아주 쉽습니다. 즉,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또 언인스톨 하기에 아주 쉽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그렇게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2037년이 되면 다 고쳐진다고 하네요. 자, 메모리 뷰로 가서요. 또 다른 프로젝트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메모리 뷰인데요. 자, 디버깅을 해볼게요.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요. 키 프로모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버전입니다. 키 프로모터 X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이폰 X처럼요. 키 프로모터로는 최고입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 중에 키 프로모터 중 최고입니다. 상당히 뛰어난데요. 키보드를 칠 때마다 마우스를 사용하실 때마다 마우스를 그만 사용해라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을 해라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텔리제이를 잘 못 쓴다는 말씀은 하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능인데요. 자, JVM 메모리 뷰를 쳐보겠습니다. 자, JVM 메모리 디버거라고 했고요. 자, 쭉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요. 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메모리를 선택하고 자, 오브젝트의 수를 셌고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EAP를 배우는 겁니다. 자, EAP라고 여기 나오죠. 뭔가 잘 안 될 때마다 저는 EAP라고 제가 EAP 사용한다고 핑계를 대곤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될 때마다 EAP 사용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 EAP 탓을 합니다. 자,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요. 자,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할 때요. 데이터베이스를 몽고DB 말고 다른 것에 다 사용을 하잖아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퀘리 컴플리션을 하게 되면요. 랭귀지를 인젝트를 할 때와 랭귀지 레퍼런스를 인젝트 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자, 랭귀지 레퍼런스를 인젝트 한다.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컴플리션이라든지 애널리시스의 모든 베너핏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mployee.address 이런 식으로 다 쳐보면요. 그리고 Alt 엔터를 치시고 그러면 실제 어드레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을 다 누리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그립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인텔리전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스 컨트롤도 있고요. 좋은 점은 여러분이 현재 작업하는 부분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시는 건데요. 소스 컨트롤을 딱 클릭을 할 때 뭐 DB라든지 아니면 에딩 하실 때 문제가 생기면 자,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걸 캔슬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지 마세요. 라인별로 다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딜리션을 하고 삭제를 하고 다시 체크를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긱스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옵션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멘드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커밋을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체리 IDE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선별해서 하실 수 있는 기능을 다 커맨드와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테스트레스 웹 서비스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자, 포스트맨을 한번 해볼게요. 포스트맨과 크롬은 거의 같은 겁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HTML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헤더가 있고 다른 값들도 다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accept를 제가 쳐볼게요. 그러면 application JSON이라고 이쪽엔 치고요. 바로 추가가 될 수, 에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요, 결과값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UI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했었었는데요. 이제는 파일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일을 먼저 만들고 extension.htbt라고 하시고 그러면은 다 컴플리션이 이쪽에 다 되고요. 그럼 accept를 하시고요. application JSON이라고 치고 컴플리션을 하면요. 그 다음에 다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결과로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다 나오고 헤더는 밑에 나오고요. 그러면 클릭을 하면 다양한 리퀘스트에 관한 결과값이 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빌트인 툴 같은 경우는 좀 쉬운데 자, 박스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툴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IDE 빔에서 플러그인을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 또 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 빔을 마음에 들어 하실 텐데요. 코드 에디팅 같은 경우 이 빔은요. 인텔리제이 IDE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트릭스를 또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동료가 만든 겁니다. 정말로 많은 코드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뭐 커플링이라든지 에프론 커플링이라든지 뭐 다른 시크로매틱, 뭐 컴플렉시티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랭귀지 커틀린 사용하시는 분 얼마나 계시죠? 자, 코틀린 같은 경우 현재 100% 좋아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이 드는데요. 코틀린을 사용하실 수 없으신 분의 경우에는요. 인텔리제이에서 폴트 코드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플러긴을 해볼게요. 쳐볼게요. 자, 어드밴스 자바 폴딩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자, 한번 리스토어를 해야 되는데요. 코드 폴딩을 익스트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기 좋은데요. 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드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자바 코드로 보이지가 않아요. 자바 10 쪽이나 코틀린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작성하신 자바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싱글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메모리 뷰라든지요. 여기 이거 보이세요? 자바 코드입니다. 그런데 코드 폴딩이 된 자바 코드예요. 자, 클릭을 하면요.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요타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cars.s로
표현이 되었고요. 자, 코드를 폴딩을 할 때 원하는 만큼 컨피규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기능인데요. 너무 익스트림하게 사용하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처음의 모습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IDA 기반 IDE의 활용 팁을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 팀웨어 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료가 마이클이 지금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오고 계시는데요. 좀 빨리 오시죠.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